혹시 아직도 자유의 날개를 펴라 유튜브 안 본 사람 있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하트 날려줄게. 지금 바로 고고! 지금 마두로가 법정에서 난 납치된 대통령이다, 전쟁 포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두로가 노리는 건 뭐냐면, 미국은 지금 마두로를 향해서 마약 관련돼서 문제를 삼고 있고 공소장도 마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마두로는요, 자신이 전쟁 포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제네바 협약 때문입니다. 이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났을 때 바로 석방이 돼야 되고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지금요, 전쟁이 끝났다, 지금 미국이 빠지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 안 싸우지 않냐, 그래서 풀어달라, 그게 국제사회의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 협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마두로가 제네바 협약을 따랐습니까? 언제부터 니들이 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말 그대로 얼마나 뻔뻔스럽어. 지금 마두로는 전쟁 포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돼서 마두로 체포 압송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전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반테러 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온 거죠. 전쟁인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렇게 환호를 해요? 전쟁인데 미 성조기를 들면서 USA를 외칩니까? 마두로가 잔대가리를 부리고 있지만 그 잔대가리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두로의 주장과 이런 마두로의 망상을 바로 국내 좌파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얘네들이 얼마 전에 마두로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의 상영회를 가졌고요. 심지어 마두로를 석방을 하면서 미 대사관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얘네들 지금요 이러고 있어요. 참 별의별 짓거리를 추운 와중에 다 하고 있죠. 국내 반미단체, 국내 반미 정당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의 위원장 수장이라 말한 사람도 마두로 석방 시에 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진 이렇게 덩그러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권이 국무총리 산하 사회 대개혁이라고 공식 출범했고 여기에 지금 박서근이라는 사람 위원장이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광우병 선동부터 최근에 있었던 후쿠시마 선동까지 모두 다 앞장섰었던 사실상 전문 시위꾼입니다. 좌파들 관련돼 가지고요 선전순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을 지금 이 정권이 위원회 위원장을 올렸고 그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반미 시위에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봐야 됩니다. 자, 문재인도 어떤 일을 벌였어요? 좌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려 위원회를 622개, 역대 정권 중에 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이재명 호주머니터입니까? 개딸들이 이거 뭐 돈 주는 거예요? 다 우리 국민 세금 쓰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 국민 세금 275억이 훨씬 넘게 써졌는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위원회가 일을 하겠냐고요. 출근도 안 합니다. 회의도 안 해요.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이가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정말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국방비는 이 정권이 무려 연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3천억이나 미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 세금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적인 생태계 유지를 위해 쓴다라는 걸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들이 우리 국가 안보, 더 나아가 우리 민생에 있어서 헛짓거리하고 있는 걸 이 전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무려 68명, 사실상 민주당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냈대요. 정권 실정이 무력 정당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베네수엘라 왜 공습했냐, 그거 지금 국제법으로 심판받을 수도 있다 라고 성명문을 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이 민주당 좌파들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가는 문제와 관련돼서 딴지를 걸고 있고
관련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원래 니들 안 그랬잖아요.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쎄쎄라고 했고요. 심지어 이재명은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현실성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는 반대편 남의 일이라 말했고, 중국이 대만 관련해 야욕을 펼칠 때는 쎄쎄라 거리면서 모른 척을 했는데, 왜 갑자기 미국이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공습한 거는요, 딴지를 걸며 성명을 냅니까? 향후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래요. 지금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개입했다고요. 중국이 때만 되면 대만을 향해서 무력 개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니들은요, 남의 나라 일이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현실성 없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와 관련돼서 미국만을 향해가지고 딴지를 걸며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말같지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주적은요, 이 악의 삼축입니다. 중국의 쿵푸판다, 소련의 불공, 북한의 북대지, 이 세 개가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악의 축이라고요. 즉 이들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비호하며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안 하면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만 요딴 소리를 한다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악의 삼축, 특히나 북한 김정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저는 오히려 우리가 피하식별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이러한 행동에 옮긴 걸까요? 이게 지금요, 국제법과 더 나아가 유엔에서 제재가 가능했고 관련된 토의가 가능했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유엔은요, 그 어떤 역할을 못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 관련된 그 야욕을 지금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그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대화로 또는 관련돼가지고 뭔가 토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을 향해 전쟁 때 뭐 했냐고 말한 거예요.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유엔의 모습과 최근 국제 정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미중 패권 경쟁이다. 그리고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라는 경제적으로 대립을 했더라면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군사적으로 대립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백악관의 공개를 통해 파포라고 말했고, 이게 지금요 김해공항이라고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김해공항 관련해서 이재명이 대입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김해공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시진핑을 만난 곳입니다. 지금 이 겨냥을 한 게 이재명뿐만 아니라 시진핑을 겨냥한 것이고, 신중하면 뒤진다라는 걸 이번이 파포를 통해 목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노선을 정해야 되고, 그 노선이라는 건 우리 국익이어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미국을 비판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북대지와 관련된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국내 반미 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좌파들이 동조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다. 우리 국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에 동조를 해가며 북한의 비호와 도와주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국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지금 마두로 얘기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찌뚜로, 이드로, 케이드로, 그게 진짜 현실성으로 올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오히려 좌파들이 가속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전장이 옮겨지고 있다고요. 지금은 중남미, 미국의 바로 앞이라 말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가 나오지만요, 이건
전초전이다. 진짜 찌는요, 제1돌연선 대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중국에 가서 이 대만 문제와 관련돼 시진핑에게 찍소리도 못한 채 이재명 뭐 했습니까? 시진핑이 선물한 샤오미 폰으로 셀카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재명 아이디였다고요. 영상이 공개되는데 이재명이 시진핑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사진을 찍고 나니까 시진핑이가 사진 촬영 기술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대요. 이재명이 시진핑이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요청했고, 시진핑이 사진을 찍어주고 아이고 너 사진 잘 찍는다, 이게 지금요 정상 간의 외교 대화냐고 말같지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을 넘어서 시진핑의 배우자까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있대요. 왼쪽이 시진핑을 위한 기린도구, 가운데는요 금박 용문 액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마 놀이개도 줬다고 해요. 이재명이 선물을 준비해서 한두 개도 아니야. 이 선물이 시진핑을 넘어 시진핑의 마누라까지 주고 온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재명 정권한테 뭐를 줬냐? 요걸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진핑 마누라가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CD랍니다. 이 정도로 선물을 준비했고, 시진핑한테 잘 보이려고 시진핑이 선물한 샤오미 폰으로 셀카까지 찍어가면서 이걸 이재명 아이디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정권이 받아왔다라는 건 다른 것도 아니라 시진핑 마누라가 직접 불러서 담긴 CD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미국보다 더 심한 거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저리그 야구 배트라도 줬어. 물론 2할 타자지만. 이 정권이 어마무시하게 퍼주는 가운데 받아왔다라는 건 시진핑 마누라의 노래 CD밖에 못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이거 듣겠습니까? 이게 선물이야? 사람 놀리는 거지 완전히. 시진핑이 이재명을요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친중이고 어차피 내 말 들 거다. 쟤 봐라, 내가 선물 줬다라고 좋아해가지고 샤오미폰 들고 와서 셀카 찍고 그걸 지금 자기 아이디어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일련의 예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장지를 깔잖아요. 한중관계 되돌릴 수 없게 공고화됐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한중관계 공고화를 따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해결할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까? 관계가 공고화된다라는 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공고화가 되는 것이고,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공고화가 된다라는 건 중국의 문제를 우리가 시진핑을 만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삼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해결했냐고. 셀카는 찍었지만 그 어떤 것 하나 해결이 안 됐어요. 북핵 해결됐나요?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서해 구점을 얘기했나요?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한한령 관련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게 외교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이 정권은 지금 서해 구조물, 한한령, 북핵 관련돼가지고 발표문, 외교 문서에 담아져 있는데 중국은 그 어떤 것도 다 담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정권은 뭔가를 했다, 협의, 진전, 모색이란 말을 하는데 중국은 거기에 하나도 동의를 안 하고 있으며 관련돼 발표문에 실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무슨 한중관계가 되돌릴 수 없게 공고화됐답니까? 완벽하게 이재명이 대굴욕적인 얘기를 벌이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정말 문제가 뭐라고요? 이 정권이 서해를 상납했다고요. 서해 구조물 관련돼서 뽑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뽑아가라는 얘기를 못하고 서해를 향해 평화, 공영, 심지어 건설적인 협의를 하겠대요. 지금 이 정권이 말하는 얘기에 따르면 한중해양경제협정과 서해 구조물은 별도 트랙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해양경제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지금요 중국이 서해 구조물로 침범한 거잖아요. 이미 획정된 해양경제협정을요 왜 이걸 별도의 트랙으로 또 논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왜 중국과에 있어서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릴 필요 없는 걸 이재명 정권이 중국에게 서해 구조물 뽑아가는 얘기를 못하고 애먼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도 트랙입니까? 같이 가야지. 니들이 지금 우리 해역을 침범했다, 구조물 뽑아가라 라고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는 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중국이 왜 이런 서해 구조물 침범을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서해를 뺏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라는 건 대만 침공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제1도련선을 침범하는 겁니다. 서서히 그런 식으로 태평양을 진입하려는 게 바로 중국의 야욕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돼 가지고 니들 똑바로 해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와 관련돼 찍소리 못하면서 셀카 찍고 있고 관련돼 가지고 선물을 받아온다라는 게 시진핑 마누라가 직접 부른 노래 CD를 받아오는 게 이게 지금 외교냐고.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난 이후에 상하이로 가가지고 중국 세력 2, 3일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판다를 더 보내달래요. 저게 지금 이재명이가 할 말입니까? 중국에 갔으면요 최소한 시진핑한테 말을 못하더라도 서열 2, 3위한테는 서해 구조물 얘기해야지, 한한령 얘기해야지, 북핵 얘기해야지. 근데 시진핑한테도 이 중요한 의제를 말을 못했는데 2, 3위 만나가지고 또 그 얘기를 못하면서 우리 판다 좀 더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할 말이냐고. 중국 판다라면 결국에는요 후속 조치인 거죠. 지금 있는 숙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핵, 한한령, 서해 구조물, 우리 국익과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판다를 데려오든 판다를 내보내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해결 안 하고 다 밀어놓고 우리 판다 좀 더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중국 가서 할 일이냐고요. 이재명이 지금 중국에 가서 얼마나 쩔쩔매며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가며 서해를 상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권의 외교 무능함이 거의 극치를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트럼프를 만났을 때 미국을 상대할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도 야 이제 이재명이가 친중 행보를 보임에 있어서 눈치도 안 보는구나, 이제는 아예 대놓고 친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노리는 게 뭡니까? 대만 침공입니다. 그리고 이 대만 침공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서해 구조물, 우리 서해를 뺏으려고 서해 구조물을 설치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제1도련선을 지금 침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건요 우리 한미동맹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하나하나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당장 지금 중국이 갑자기 일본을 향해 히토류 수출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한테는 건전한 협약을 해야 된다라고 훈장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순되는 거죠. 지금 일본이 이러한 일본을 향해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난 다음 날 했고요. 이재명이 중국에 있음에 됐고요. 심지어 이재명은 올해 13일부터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한일 간을 이간질하는 것이고 한일 간을 이간질을 한다는 건요 한미일 삼각공조를 분열시키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목적이라는 게 너무나도 다분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미일 삼각공조를 벌임에 있어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북핵을 막아야 되니까. 중국이 북핵 막아주냐고요. 러시아가 북핵 막아주냐고요. 미국이 막아주고 있고 한미일 삼각공조 속에서 북한을 향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핵 관련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중국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 정권이 이와 관련돼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요 이걸 오히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 보복을 함에 있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꼬셔요. 일본을 겨냥하며 시진핑이가 한중 막대한 희생 치르며 일본의 군국주의에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반일 선동이란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의 관영지도 한국 공동역사 기업 군국주의 함께 반대야. 반일 선동이란 미끼를 던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나빠지게 이간질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요 이재명을 향해서 반일 선동이란 미끼를 던진 거라고요. 이재명은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덥석 물었습니다. 소녀상 철거 시위에 얼빠진 사자회사 명예훼손이라고 갑자기 이런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이거 너무 기승전결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지금 중국 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중국 갔다라는 건 일본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 관련된 문제를 SNS 실어야 되고 관련된 이재명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국 가가지고 중국 관련된 문제는 얘기 안 하면서 일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며 관련된 지금 시진핑의 반일 선동이란 미끼를 이재명이가 덥석 물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완화시킴에 있어서 반일 선동이란 미끼를 던졌는데 그걸 이재명이가 덥석 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소녀상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을 거면요. 윤미향이를 왜 사면시켜줬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한 인간인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가 우리와 일본 간의 이간질을 벌이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반일 선동이란 미끼를 던졌는데 이걸 이재명이 덥석 물어주고 있다는 건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은요. 당장 이번 달에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요. 셔틀리그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중국한테 가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중국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 너 이거 말하지 마 라고 말하면 말을 안 하고요. 너 이거 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시진핑의 꼭두각시 허수아비 노릇을 하면서 우리 서해도 내주고 우리 안보와 심지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일 삼각공조까지 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진짜 보통 사안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만들어내며 계속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건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들어선 대만 문제를 지금요. 다이다이 뜨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대만 문제는 거론도 못하고 우리의 국익적인 측면에 있어 북핵, 한한령, 서해 구조물도 얘기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판다도 보내달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중국이 우리를 일본과 이간질 벌임에 있어 반일 선동이란 미끼를 던졌는데 그걸 이재명이 물고 있으면 미국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미 대리대사가 미국에 복귀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요 공식적인 대사가 없어요. 대리대사입니다. 심지어 이 대리대사가 벌써 두 번째예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대리조차 채 2개월이 안 됐는데 조기 교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미국이랑 누가 뭐라든 간에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사가 없고 대리대사도 없다라는 건요. 우리와 미국 간의 소통 채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이 트럼프랑 다이렉트 통화 가능합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미국이랑 연결돼주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이재명이랑 말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채 2달이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대리대사가 미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랑 얘기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장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가야 됩니다. 왜?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관련돼 돌연 취소됐어요. 왜? 이 정권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돼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겠냐고요. 더 나아가 지금 정은이가 핵잠을 꺼내면서 우리 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 빨리 핵잠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핵잠이라는 건요. 미국 의회 법 개정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미국이랑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정권이 환율 방어에 우리 외환 보유액을 땡겨 쓰다가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IMF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꺾였어요. 계속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올라가는 가운데 꺾였습니다. 환율 방어가 이번이 끝입니까? 이재명의 돈 뿌리면요. 계속 환율 올라갑니다. 이 정권이 금리 안 올리면요. 계속 환율 올라가요. 이재명이라는 수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율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때마다 이 정권이 우리 국민 세금 뿌려대면요. 당연히 우리 외환 보유액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율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대미 투자금 줘야 되잖아요. 연 200억 달러씩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달러 나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달러가 나가는 과정 속에 결국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앵꼬가 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이 정권이 국민들의 은퇴 자금이 국민연금 땡겨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언젠간 바닥을 칠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달러가 없기 때문에 달러를 쓰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해야 돼요. 당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통화 스와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미국이 해주겠냐고. 지난 관세 협상도 안 해줬는데 이재명이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며 시진핑이랑 셀카 찍고 있고 관련된 국내 문제도 해결을 안 하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냐고요. 미국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지고 니들 외환 개입하지 말아라. 근데 이 정권은요, 그 말을 안 듣고 했어요. 최근에 분명히 미국이 말했습니다. 이틀만법 이재명 거부권 써라. 근데 이재명은요, 거부권을 안 썼고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자, 쿠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미 하원 의원이 이 정권의 공정위에서 서한 보냈어요. 설명하라고. 그리고 내용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중국이 분명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미국 기업을 때리는 과정 속에 중국에게 도움 주고 있다. 이거 미국한테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 지금요, 계속 쿠폰을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요,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 하원 예산 보고서에 한국, 미국 기업 차별, 중국 경쟁사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왜 동맹국까지 때렸죠? 동맹국이 중국 편을 틀어주고 있으니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함께 때려잡아도 모자랄 판에 중국한테 계속 시장을 열어주니까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라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시 이기 행정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요, 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야, 미국 기업은 때리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네. 미국의 손해를 피고 있네. 근데 지금 중국한테는 돈을 벌어다 주며 중국 기업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네. 이거는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이 정권이 마스가, 즉 우리나라 조선소 관련돼가지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트럼프가 그걸 바라보면서 당장 선제적으로 때리지 않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도 사람이고 미국도 인내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공통점이 뭐라고요? 여러 차례 경고했고 여러 차례 기다려줬어요. 그 기다린 과정 속에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행동으로 옮긴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모든 행보가 미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손해를 끼친다는 게 미국의 특정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손해를 끼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중국의 경쟁이 있어서 중국에게 좋은 일 벌이고 있다 라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미국 말을 계속 듣지 않은 채 계속 중국 편을 들어가며 하나의 중국과 심지어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계속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때리면요, 이거는 진짜 마두로 얘기가 남의 일이 아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찌뚜로, 이두로, 케이두로가 정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쯤 되면요, 이미 우리나라는 반미 국가를 찍힌 거고요. 반미 국가를 찍겠다는 건요, 우리가 이미 미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제재라는 건 경제, 외교, 정말 많은 제재들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란 강대국이 있어 경제 제재를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적인 행동이 취해지면요,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을 가할 겁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이 미국이 여러 차례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 관련된 경고를 하고 있고 이걸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샤오미 폰을 들고 가가지고 셀카를 찍지를 않나. 해결하라는 북핵 문제, 서해 구조물, 핵잠 얘기를 안 하면서 무슨 판단을 더 보내달라라는 애먼 얘기를 해가며 선물은 이렇게 퍼주는데 시진핑 마누라가 부른 CD를 받아오는 이런 이재명의 불종적인
실패 외교를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 안보 무능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다라는 것, 트럼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는 반작살 낸다, 까불면 뒤진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젠 알려주자.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알려주기까지 하자.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사랑해요.